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세계 정세 태풍의 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텍산 사우디 아메리카 이런 조롱조의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오일 카르텔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텍사스 사우디 아메리카 이 오일 카르텔과 사우디는 한 몸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롱조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관계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텍산 사우디 아메리카가 진정한 사우디 킹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죠. 주권적 킹덤으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모하마드 빈 살만, MBS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걸프만 연한 국가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역시 MBS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다른 대안이 있을까?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MBS입니다. 모하마드 빈 살만입니다. 키도 엄청 큽니다. 그동안 세계는 이 모하마드 빈 살만을 보면서 그냥 이제 이 사우디의 독재자, 이 경쟁자들이죠. 왕자들입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이제 철권을 쥔 사우디의 독재자 이렇게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MBS의 행보를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가 특히 환경, 에너지 이런 데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MBS는 사우디의 경제 체질도 바꾸고 그리고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려고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MBS가 진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MBS의 행보를 보면은 분명히 파격적이고 이것은 단순히 미국에서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는 반미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MBS는 과거에도 이제 이 푸틴과 친했습니다. 러시아랑 가깝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 비즈니스를 넘어서서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중국이 만든 여러 가지 기구에 이제 브릭스라든가 상해 협력기구 여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치명적입니다. 만약 이 페트로 위안이 일정 정도 이제 페트로달러의 지위를 잠식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경우 지금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독보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보내는 석유 수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페트로달러의 이 포션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페트로 위안화가 이제 점점 더 위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깊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진정한 패권적 이해가 걸려있는 곳은 이 중동 지역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을 관리하는 제1의 원칙은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디바이드 먼저 나누어야죠. 나누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쟁,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동 지역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이란과 사우디 사이를 갈라놓고 이 아랍 세력과 페르시안들 갈라놓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와하비즘, 이 무슬림 원리주의를 이용해서 또 희한한 일을 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국가들이 화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페르시아와 대결하게 하고 과거에는 이라크와 대결하게 하고 이라크와 이란이 대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미국은 이제 중동 지역을 컨트롤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화해를 한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시절에는 이제 이라크랑 화해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이 대립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 사우디도 이제 대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MBS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와 화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사우디와 이란의 이간질을 이제 계속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잠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자,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이 조만간에 공격할 수 있다.
작년 11월에 올라온 이제 기사입니다. 자,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흘리면서 사우디와 이란 사이를 이제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고 그리고 사우디와 시리아가 화해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중동 지역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12일에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펙이 만약에 석유 감산을 한다. 당시 석유 감산을 하면은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펙은 석유를 감산했습니다. 바이든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 이 감산 이후 미국은 뭐 다른 옵션이 없죠. 그래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 바이든의 미국과 그리고 MBS의 사우디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바이든이 뭐 사우디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험악한 말을 쏟아낸다거나 MBS가 미국에 반하는 말을 쏟아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말 없이 정중동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MBS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잭슨 힌클이 오늘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8월경에 브릭스에 조인한다. 물론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사우디와 시리아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개입 중재 전에 이 푸틴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리아 내전도 종식되고 예멘 내전도 이제 종식되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는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페페 에스코바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 뭐 놀랄만한 스피드로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우디가 이런 행보를 하리라 예측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MBS는 일반인들의 기대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빛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우디 관련된 방송을 만들면서 뭐 저도 이제 좀 불확실하다, 주저한다, 설마 사우디가 그럴까, 그까지 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우디는 이 오늘 상해 협력기구의 파트너로서 이제 이 다이얼로그 파트너로서 조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에 이 중국이 만들려고 하는 세계 질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이제 이 손을 뻗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브릭스 멤버의 이제 이 조인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빛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사우디가 중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페트로 위안의 위상이 커지게 됩니다. 심플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많은 석유를 수입하면 이미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유를 수입하면 수입할수록 보다 많은 위안화가 사우디로 흘러가게 됩니다. 페트로 위안의 이 포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서구 사회, 특히 이 미국의 치명적인 겁니다. 자, 이 니케이 아시아는 오늘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기울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해징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이제 좀 평가절하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오리지널 원문은 워싱턴 포스트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친중 행보를 해징 스트래티지, 리스크를 어떤 컨테인하려는, 리스크를 가두려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좀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워싱턴 포스트에 마이클 싱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애널리스트가 이런 컬럼을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의 행보, 이제 중국과 가까워지고 중국이 만든 기구 또 중국 주도의 질서에 이렇게 이제 손을 뻗는 이런 행동, 그리고 페트로 위안의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 이것은 사우디가 미국과 이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컨트롤하겠다. 즉 미국으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뭐 MBS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그것을 컨테인하기 위해서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해징 스트래티지로서 이 중국의 손을 뻗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이클 싱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코피움입니다. 분명히 이 MBS는 해징 스트래티지를 넘어서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MBS의 행보를 보고 설마 했는데, 자, MBS는 그 설마를 계속 깨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MBS의 행보는 분명히 파격적이고
단순히 이 미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분명히 사우디가 동참하겠다. 물론 미국과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완전히 멀어진다거나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 중심 컬렉티브 웨스트 질서가 있으면은 그것과 분리된 브릭스 질서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러시아, 브라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자 이들 뭐 일종의 이제 글로벌 사우스 이들의 질서에 사우디는 이 발을 다 뻗겠다, 이제 손을 다 뻗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은 멀티폴라 체제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과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손을 뻗어서 양쪽 질서에 다 이 함께 묻어가겠다.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도라는 거죠. 단순히 미국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컨테인하고 이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제3자로 어떤 뭐 레버리지로 중국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워싱턴 포스트나 니케이 아시아는 어쨌든 미국 중심 질서에 종속된 언론이기 때문에 이런 코피움, 즉 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 사우디 행보를 이 평가절하하는 그런 식의 이제 컬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동 지역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뭐 원유 매장량도 있지만은 새로 이제 엄청난 양의 리튬 이 매장 그 지역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란의 가치가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만약 사우디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게 된다면 미국 역시 근본적으로 외교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이란과 시리아는 없애야 될 적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사우디를 이쪽은 이제 우리 편 이래가지고 이 공격적인 어떤 군사 정책을 취했습니다만 이 공격적인 군사 정책을 취할 명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란을 적대시할 경우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 여기에 대한 접근도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미국은 본질적인 딜레마에 빠진 거죠. 여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산 사우디 아메리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 가시면은 킨들로 이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 내용은 사실 별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텍산 사우디 아메리카라고 이제 세간에서는 불렀다는 겁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이제 사우디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텍사는 꼭 여기는 이제 텍사스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오일 카르텔과 사우디의 연관 관계, 사우디는 또 하나의 미국이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사우디는 본질적으로 미국에 어태치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MBS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과연 텍산 사우디 아메리카에서 주권적인 킹덤으로 왕국으로 변할 것인가? 사우디는 지금은 사라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일군의 아랍 부족들의 연맹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1932년 사우디는 독립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1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해체된 오스만 제국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스만에서 해방된 아랍 부족들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패권을 쥐기 위해서 반도 중앙에서 아라비아 반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압둘 아지즈 왕이 승리하고 사우디 왕가의 이븐 사우디 왕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되었습니다. 킹 사우디는 1933년 미국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에 석유 탐사권을 부여했습니다. 1938년에 미국이 통제하는 아람코, 디 아라비안 오일 컴퍼니입니다. 이 아람코의 동부 사우디아라비아 이 석유 탐사권을 부여했는데 이 아람코가 막대한 석유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사우디 주권에 가해진 첫 번째 타격입니다. 사우디가 발견한 거대한 석유 매장지, 여기에 이제 탐사권을 스탠다드 오일이 만든 이제 아람코, 물론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람코 때문에 결국 사우디의 주권에 첫 번째 타격이 가해지게 된 것입니다.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에 절실히 필요한 석유를 얻기 위해서 사우디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45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석유를 미국 달러로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주권에 대한 두 번째 타격입니다. 1951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통제하는 방식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주권에 대한
세 번째 타격입니다. 1971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사실상 이 테크니컬 디폴트를 냈습니다. 부도를 낸 거죠. 자, 그리고 달러를 금본위제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국 달러의 가치는 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에서 석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즉 페트로달러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주권에 대한 네 번째이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방 사이에는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그리고 금수 조치도 있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1945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모든 변덕에 굴복하면서 절대적인 속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석유가 필요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석유가 많이 있고 미국 달러만으로 사우디 석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971년 파이살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부터 현 국왕인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군사적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7,500마일 떨어진 미국이 자국의 귀중한 자산인 원유의 정책을 통제하도록 허용을 하고, 그리고 석유 판매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렸습니다. 미국에 파킹하는 거죠. 그런데 2019년에 바이든은 특유의 이 멍청한 입을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우디를 천민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세계에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사우디 태생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 CIA 스파이인 이 자말 카쇼그지입니다. 이 사우디 왕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사우디 정부와 왕실의 최고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에 직접 접근해서 알릴 수 있는 CIA 정보원이었습니다. 카쇼크지는 자신이 사실상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가 역시 그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카쇼크지는 사우디 왕실이 자기가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쇼크지는 계속해서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고 침을 뱉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018년 터키 내 사우디 대사관에서 머무는 동안 사우디 왕가는 카쇼크지를 살해하고 여러 여행 가방에 담아서 대사관 밖으로 이제 들고 나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 지도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 살인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받았습니다. MBS는 그 이후 CIA 끈앞을 살해 혐의로 서방 언론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컬렉티브 웨스트는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쇼크지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계속 비난했죠. MBS는 이제 바이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트로달러를 폐기하고 복수의 통화로 석유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트로달러를 폐기하겠다 이런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안을 받고 석유를 팔겠다, 즉 페트로 위안의 등장, 이것 자체가 페트로달러라는 용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페트로달러, 페트로 위안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사실 페트로달러라는 용어 자체 안에 이 달러로만 석유를 팔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위안을 받고 팔게 된다면 페트로 위안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페트로라는 표현이 다 없어지고 달러를 받고 석유를 팔고 위안을 받고 석유를 팔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의 원화를 받고 석유를 팔 수도 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복수의 통화로 석유를 팔기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페트로달러를 폐기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겁니다. 사우디의 외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화해하는 것, 그리고 시리아와 화해하는 것, 그리고 예멘 반군과도 화해를 한다. 만약 이 화해를 해서 평화가 정착되게 된다면은 사우디 외교 정책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산업 정책 역시 사우디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대한 주유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하마드 빈 살만은 다양한 산업으로 사우디 경쟁력을 이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MBS는 분명히 잃어버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존엄성과 주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대국인 이란과 화해를 하고 시리아와 화해를 하고 예멘 반군과 화해를 한다. 이 경우는 미군 주둔 명분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군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과연 바이든은 MBS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2019년만 해도 바이든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MBS를 손을 보겠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천민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뭐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우디를 공격할 수도 있다. 먼저 폭격해야 될 나라가 사우디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정치인들 비중이 없는 정치인들이 떠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만 바이든은 분명히 MBS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단히 공격적인 발언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군사 공격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은 없죠. 자, 미국도 사우디도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분명히 뭐 미국과 이혼하겠다, 페트로달러 체제를 폐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우디 독자적으로 러시아, 중국 여기에 이제 손을 뻗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브릭스 중심의 질서 그리고 상해 협력기구에도 상해 협력기구에는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일종의 옵저버 뭐 대화 상대로서 조인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조인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우디의 이런 행보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브릭스와 상해 이 협력기구는 미국 중심의 이 컬렉티브 웨스트와는 다른 길을 가는 미국이 견제해야 될 새로운 어떤 국제적인 주도 세력입니다. 여기에 사우디, 이 미국이 속국으로 생각했던 사우디가 발을 얹고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분리된 채 이 사우디 독자적인 외교를 한다. 이것을 미국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동아시아 정책,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과 한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싱크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좋아 싱크지, 이 일본과 한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카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속국이죠, 속국. 다른 형태의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 의지입니다. 말이 좋아서 이렇게 싱크시킨다. 이렇게 이제 뭐 싱크시킨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외교 정책을 정하면 일본과 한국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외교 정책은 한반도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은 한반도를 분리된 상태로 두는 것, 그것이 미국의 두 번째 대한반도 정책입니다. 이것은 힐러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천명되었습니다. 당시 힐러리는 이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의 발언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와서 과연 바이든이 MBS를 가만히 둘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다, 뭐 여기에 오렌지 혁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미국이 오렌지 혁명을 할 만한 그런 세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자체가 좀 이 무슬림 원리주의에 근거한 와하비즘에 근거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뭐 현재 삶에 이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자유는 없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상태고, 그리고 뭐 이란과 화해를 하게 된다면은 특별한 이제 군사적인 위협도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아파와 화해를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항공모함을 보내서 친다든가 이런 것은 뭐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힘들죠. 자, 미국은 사실상 이 외통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사우디의 행보 우리는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사우디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미국을 컨트롤하려는 이런 뭐 어떤 해칭 스트래티지로 본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에서 보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MBS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멀티폴라 체제로 가기 위해서 어떤지 미국 쪽도 뭐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중국, 러시아, 뭐 브릭스 이쪽과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사우디를 둘러싼 현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